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차가워지고 있는데 시장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고요. 따뜻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인데 장 초반에 조금 올라가나 싶었더니 바로 하락 반전했고요. 지금은 보합권 수준에서 양시장이 모두 움직이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약세장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투심까지 지금 얼어붙으면서 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냉각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눈치 보기 장세가 열릴 거고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것이고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조금은 뻔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지금 거래소는 시총 상위주 대다수가 상승 전환했는데 철강 운송장비 업종이 힘겨워 보이고요. 특히나 현대차의 낙폭이 오후 들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어떤 한 업종이 딱히 오른다기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정말 힘겨운 시장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한 주가 남아있고요. 그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10월의 마무리, 그리고 11월에 대한 대비, 오늘장 내일장에서 대내외 여건들 고려하면서 하나하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시장 급락 등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과 관련해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건데요. 권용원 협회장은 국내 경제 체력에 비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현재 시장을 깊이 우려한다며 대책반을 가동해 금융시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애초 올해 2천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올해 3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 다음 달 초부터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커 보인다며 실물 경기 등을 감안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국감에서 금융 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경기 하방 압력이 좀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은 실물 경기 등을 다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고 고용 영향 등 여러 우려에는 늘 유념하고 정부 당국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오래 걸린다 해도 상관없다며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상관 안 한다는 말을 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리노이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주류 언론 등 외부에서 비핵화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하는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현재 2025포인트대입니다. 다시금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잠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방 압력 받으면서 2010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2020포인트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2000선은 사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기관 매수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880억 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삽니다. 외국인이 1,248억 원 매도, 개인도 2,674억 원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2%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고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48% 소폭씩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현대차 빠지는데 특히나 현대차가 2%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10만원 초반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올라가는 가운데 삼성물산도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물산도 지지부진한 흐름이고요.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SK까지 모두 소폭씩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1.31% 빠지면서 650선까지 위태위태한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674부터 654까지 빠졌는데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보실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지금 모두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490억 원 사고요. 기관이 1110억 원 삽니다. 기관 투자는 전주체가 사고요. 개인은 1594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신라젠까지는 올라가는데 오름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캠텍의 낙폭이 크고요. HLB도 지금 9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나노스 올라가고요. 메디톡스가 오늘 급등 나오는데 임상 3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메디톡스는 오늘 장중에 50만원도 돌파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오롱 티슈진부터 파라다이스까지 모두 빠지는데 특히나 파라다이스 많이 빠지고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원이 오늘은 하락합니다. 0.39% 빠지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통화할 때마다 이야기 맨날 하는 것 같은데 좋은 날이 별로 없고요. 오늘도 반등에 살짝 맛만 보여주고 결국에는 하락 반전하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좀 정보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지금 오전 중에 그래도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낙폭을 키우고 그리고 중국 시장의 변화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좌절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여전히 시장 흐름들이 어떤 단단하다고는 절대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좀 한쪽으로 쏠렸다, 치우쳤다라는 분위기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연이은 악재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락에 대한 공격이 커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투자 심리를 갖출, 회복할 여유가 별로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상으로 봤었을 때 올해 고점 대비 22% 하락하는 모습까지 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 악재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산적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 즉 과거처럼 IMF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어떤 글로벌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나오는 어떤 변화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의 포인트는 많이 하락했다는데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2008년도 코스피가 어떤 금융위기 때문에 고생했었을 때 PER이 8.99배, PBR이 0.9배까지 내려갔었던 흐름들이 지금은 이제 빠르게 하락하면서 PER이 9.7배 그리고 PBR이 0.89배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들은 일단 물론 이런 싸다고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어떤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어떤 흐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적인 예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반등을 채비를 갖출 수 있는 어떤 흐름들까지 들어왔다라는데 초점을 맞춰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더 아직까지는 그때 대비해서는 비싸긴 하다고 볼 수는 있어도 일단 급격하게 위축된 투자 심리가 앞으로에 대한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겼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흐름은 여전히 낙폭 컸다라는 데 따른 과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서도 정부에서 나왔던 어떤 금융 관련된 대책 쪽으로 5천억 정도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부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시작으로 인해서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선순환적인 흐름들은 갖췄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추가적인 월말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정부의 부양책 가능성들 생각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과매도 상태에서 변화 요인들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메리트나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은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들 쪽에서 주식 비중은 축소는 중기적으로 맞는데 그러면 얼만큼 어디서 비중에 대한 흐름들을 정리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숙제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오늘 장에서 좀 주목받는 부분들은 메디톡스를 관련한 보톡스 관련주들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이상 매도 현상이 나오면서 많이 내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상 과열이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반대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나 어떤 부진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밀려갔던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힘을 못 쓰는 가운데 이번에 휴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51억으로 한 200억 정도는 나올 걸로 보여졌는데 그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축격으로 자리를 잡았었고요.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힘을 못 쓰다가 오늘 낙폭 과대로 인해서 메디톡스와 함께 일단 반등하는 성공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가장 실적이 부진했던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중국 수출 물량이 부진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쪽에는 지금 현재 정식으로 보톡스가 수출되는 경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따리 상에 의존했는데 이쪽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좀 커지는 분위기고요. 거기다가 중국의 제약업계 쪽에 가짜 백신 파동이 커지면서 정부 규제에 대한 수위가 강화됐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어떤 실적 부진에 대한 영향권들이 들어왔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중국의 진출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먼저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중국 허가를 대기하고 있는 관점 쪽에서 내년 초에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휴젤은 이제 중국의 임상 3상이 끝나면서 연중 판매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빠르면은 내년 중반 이후가 되지 않을까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면은 일단 분기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은 일단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상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어떤 강한 성장이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한풀 꺾였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은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시각적으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출 공백 속에서 실적을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중국 진출에 달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관점 쪽으로 중기적인 입장을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급등락을 보였던 보톡스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오늘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전화 연결로 자세한 이야기 좀 많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시장이 돌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는 돌지 못하면서 2000선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 2000선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000선에 대해서? 네. 어디 정덕앵커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레벨이죠. 지금쯤이면은 하다못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시장이 많이 취약합니다. 지금 역시 뭔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나 매물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 그동안에 이른바 레버리지 ETF를 하더라도 좀 더 자기가 태운 돈보다 한 2배나 3배 정도 오를 때 그만큼 수익도 커지지만 자칫 이렇게 손절로 내몰리면은 더 많은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해외 변수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코스피 주간 차트를 보시자면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경우에 이렇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바닥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1800포인트부터에서의 랠리. 이 랠리가 이렇게 이제 조정 국면으로서 어느 정도 최대 한이 2120 근처였는데 지금 이걸 물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차트를 보여주신다면은 조금 더 큰 그림입니다. 월간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이 월간 차트에서 제가 꺼놓은 이 피보나치는 즉 시작 시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 코스피 한 890라운드였죠. 거기서부터 시작한 랠리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우선 이 차트에서 월간 일목균형표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저 얇디 얇은 구름대입니다. 저것이 한
2,000을 살짝 하회하는 레벨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2,000을 갖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기술적으로는 살짝 언더슈팅해서 1980, 70라운드까지도 밀리려면은 밀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거래량 지표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시장 에너지 굉장히 취약하고요. 일간 차트상에 나타나는 단기 과매도 국면과는 달리 또 이렇게 월간으로는 이제서 MACD에서 매도 신호가 나고요. RSI 같은 데서도 아직까지 과매도 국면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정장이 꽤나 깊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기술적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어때요? 네, 코스닥은 한번 주간 차트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이 코스닥은 분석이 안 됩니다.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낙폭이고 멈추지 않는,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피보다 특히나 이 코스닥의 낙폭이 1%를 넘는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거는 섣부르게 뭐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급한 매물들이 좀 소화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바닥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수십 년을 몸담고 계신 분들께서도 좀 아리송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귀결되는 부분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강했고 셀코리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아니면 끝나간다. 여기도 지금 팽팽한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셀코리아가 시작이다라는 부분에 무게가 더 실리는 느낌도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의 양상을 갖다가 우리 주식 관련 어떤 SNS 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공매도 측면에서, 즉 뭔가 하방을 노릴 만한 시점에 외국인들이 파생 시장까지 이렇게 결합하여 한번 이 하방 공격을 세게 하는 중 아니냐, 이른바 공매도 논란이죠.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던 것은 우리 환율이 생각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달 들었으면도 4조 원 넘게 팔았죠,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까지 합한다면 5조가 훌쩍 넘어가는, 요즘 환율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적어도 한 50억 달러에는 못 미치겠습니다만 40억 달러는 훌쩍 넘는, 만약에 모두가 역송금 수요로 이어졌더라면,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환율이 이 정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이 상황, 현재까지는 그런 식이었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했겠습니다만, 앞서 살펴봤던 기술적 지지선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장이 되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증시, 중국 증시도 계속해서 이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팔아서 잠시 원화로 들고 있는 가운데 다시 진입 시점을 조율하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장이 뭔가 저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진짜 셀코리아도 갈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요즘 지표들을 보면은, 경기 상황을 본다면은 셀코리아 우려 얼마든지 거론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지표, 경제 상황 좋지 않다라고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번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보니까 성장률 지금 0%대 3분기 나왔고, 이대로 가면은 올해 목표치 못 채우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기사들 많이 접하고 있고요. 건설업, 고용지수 다 안 좋은데, 결국에 국내 경기도 안 좋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돌파구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네, 사실 요즘 이렇게 매번 경제 관련한 뉴스나 지표 발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뚜껑을 열기가 참 겁이 날 정도죠. 체감 경기는 훨씬 더 못한 와중에 실제 이제 공식적인 지표마저 하강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번 OECD 경기 선행지수 한번 보여주시죠. 이걸 본다면은 파란색의 우리 한국 경기 선행지수, 이번에 99.2를 찍었습니다만, 19개월째인가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반면에 초록색의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이렇게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특히 중국은 그나마 금년 들어서
하강세가 조금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은. 자, 이 지표를 갖다가 글로벌 모니터에서 좀 길게 살펴보는 동행지수와 같이 겹치는 그림을 보시자면은 확연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침체 조짐이 이렇게 지표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그래도 전분기 대비 3.5% 나쁘지 않은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도표에서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재고 투자가 2.07%포인트나 이번 성장률에 기여를 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생산은 많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팔리지는 않고 재고로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번 4분기에 가서는 오히려 이것이 역기적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생산해내기보다는 기존에 축장된 재고를 갖다가 판매하는 정도로 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신다면 미국의 성장률에 대해서도 향후 전망은 좀 희미하게 점선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내년 이후부터의 미국 성장률 전망에 대한 로이터 폴 결과입니다. 좀 이렇게 3% 아래로 이렇게 뚜두둑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미국의 대부분의 기관들도 전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PMI 지표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전부 사실상 금년 접어들어서부터 급격하게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눈으로 확인됩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중국 경기도 마찬가지죠. 월 초에 발표된 PMI 보시면은 확연하게 이렇게 추락하는 저런 모습. 그러니 지금 이제 우리 당국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닥친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을 갖다가 가장 이렇게 참 속상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되고 정부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이 정도의 시장 흐름이라면은 참 립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정치 부양책 내지는 대책 회의라도 분주하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한 5천억 원 정도 지금 시대에 과거 우리 80년대 후반 90년대에만 하더라도 2조 7천억, 2조 9천억 이런 식으로 투시사들 통해서 돈 풀고 하던 그 시절 그게 다 결국은 IMF 때 폭망으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좀 뭐랄까요 그냥 가드를 올리고 이 매를 갖다가 맞는 가운데 어쨌거나 직격탄으로 안 맞기 위해서 좀 애쓸 수밖에 없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벤처 펀드 얘기 나왔는데 5천억 원으로 상향한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와닿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 2천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크게 시장에 도움이 되기에는 시장을 다 돌려 세우기는 그렇죠. 약한 재료죠. 좀 미미하다라는 생각들은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실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역시나 하락세고요. 지금 중국 증시도 오늘 또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글로벌 증시가 이게 한번 돌아서야지 우리 증시도 돌아설 것 같은데 언제쯤이나 대략적으로라도 좀 가능한 여건이 될까요? 현재로서는 미국 중간선거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거 결과도 과거 브렉시트나 2016년 미국 대선 때처럼 뚜껑을 열어봐야만 아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또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흉흉한 뉴스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시장의 해석 또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곧이어서 11월 6일 중간선거 다음에 7일, 8일 날 또 11월 FOMC가 있으니까요. 금리를 올리는 FOMC는 아니겠습니다만 연준의 그 매파적인 기조에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등등을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10월 말 11월 초 아직까지는 이제 한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 특별하게 장을 돌려 세울 만한 뭔가 이렇게 모멘텀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모멘텀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진짜 뭐가 많더라고요. 애플 실적 발표가 당장 이번 주에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사실 애플이라는 그 한 종목일 수도 있고 한 기업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의 그 IT 관련해서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동안에 나스닥이 아웃퍼폼 했듯이 지금 이 약세장으로 전환하니까 또 나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지금 애플은 이제 봐야 되겠고, 우선 지난 주말 장만 보시자면은 아마존 차트 이렇게 같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저때 이제 목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3분기 매출은 실적은 이익은 늘었습니다만, 어닝은 시장 예상을 넘어섰습니다만, 매출이 줄었죠. 레버뉴가. 이 부분이 결국 장 마감 후에 급락으로 이어졌고, 실제 금요일날 아마존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3분기에 매출은 줄었는데도 어떻게 이익이 늘느냐. 이 얘기에서 시장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의 감세마저 없었더라면 아마존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지금 아마존 월간 차트를 보시면은 저렇게 최근 3, 4개월의 상승폭을 다 까먹는 짱대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아찔합니다. 죄다 우리가 역대급의 과매수 국면이고요. 페이스북 또한 마찬가지죠. 위클리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페이스북 사태가 났을 때 한 차례 떨어진 이후에 기운을 못 차리는 데다가 페이스북 차트에서는 두려운 것은 상장일에 한 번도 위클리 차트에서 내려선 적이 없던 일목균형 표상의 두터운 구름대를 갖다가 하회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번 애플의 실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다고 해서 더 올라가기에는 주변 여건이 도와주지 않고요. 만약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갖다가 하회할 경우에 다소 또 나스닥의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갖다가 그것은 나스닥 위클리 차트에서 제가 우상향으로 꺼놓은 추세선, 즉 2016년 초반 그 급락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추세선도 자칫 이 애플 때문에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대해보는 것은 나스닥에서 아직까지 이동평균선들이 우상향으로 탄탄한 기울기를 갖고 있다는 것. 이래저래 한번 결과는 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글로벌 증시 자체가 만약에 긍정적 신호를 받는다면 중간 선거 때가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중간 선거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 트럼프 열성 지지자가 어떤 사건을 터뜨렸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예. 지금 CNN을 비롯해서 미국 주류 언론들은 난립니다. 화면을 하나 캡처했습니다만, 지난번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유태인 시너거그니까 유태인들이 모이는 유태인들의 회당이죠. 자, 여기서 11명이나 죽었습니다. 11명이나 죽었는 이런 사건. 제가 제목을 증오와 분노라고 잡았는데요. 이게 어디 미국 사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점점 어떤 세기말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기보다는 전 세계 주요 어떤 지도자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자꾸 가르고 쪼개고 서로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과도 좀 걱정됩니다. 과연 인기는 좋아서 저렇게 대통령 당선은 됐습니다만 저 당선자에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갖다 기대할 수 있을까? 브라질은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어쨌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어느 쪽이 더 분노한 상태에서 누가 더 투표소로 많이 나가는가가 결국은 중간선거를 갖다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오바마, 힐러리, 소로스한테 폭탄 장치가 되어 있는 소포를 보낸다든지 유대인 회당에서 이런 식의 잔혹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이건 우리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영화나 소설, 만화보다도 더 처참하고 더 극적이고 더 이렇게 끔찍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손실을 갖다가 또 감내하자는 그런 상황. 지난 10년 동안의 향연 이후에 지금 이제 계산서는 막 들어오는데요. 누가 계산해야 되는지 이 파티는 끝나가고 상당히 좀 모두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만찬을 즐기고 나서 n분의 1을 해야 되는데 n분의 1을 안 하고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도 지금 고민에 빠진 부분이 이주열 총재가 가장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음 달에 마지막 올해 금통인데 정부 쪽에서는 약간의 압박이 있는 걸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 한번 할 것으로 예측을 하실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하기는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간선거 이후에도, 즉 11월 들어서도 지금 이런 글로벌 증시 위험 자산의 어떤 추락이 멈추지 않고, 지표상으로 확인되는 또 기업 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반등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더 이상의 또, 그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즉, 이미 실기는 했고요. 올리려면 일찌감치 올렸어야 되는데, 실기한 상황에서 여기서 증시라도 살아주지 않는다면은 11월도 결국 못하고 넘어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 금리를 올린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결국엔 이미 올렸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역시나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